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좀 살펴보고 요번 주에 조금 상담 들어왔던 것 중에 안타까웠던 일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태양광 관련돼서 제가 유튜브를 벌써 2년째 찍고 있다 보니까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금세 이렇게 지나간 것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 내 예전 것들을 전부 다 찾아보지 못해서 정보가 조금 미흡했던 것들이 있었다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조금씩 짚어보다 보니까 혹시나 꼭 필요하신 분들만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 먼저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현물 시장은 금액들이 너무 좋아요. 금액들이 지금 4만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요번 목요일 날은 4만원이 넘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4만원대 앞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S&P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얘기들이 되게 많죠. S&P가 육지가 148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16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수익성이 좋아질 때는 우리 산업 자체는 언제나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영원하게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S&P가 현물 금액들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그럼 현물 금액으로 내가 뭐 거의 한 200원 이상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S&P 148원 받고 REC 40원 받으면 가중치까지 하면 거의 1 REC당 금액들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을 할 수 있으면 굳이 장기거래계약 시장을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RPS 정책상에서 REC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누군가가 지금 이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 이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1억 2천에 공사를 하면 뭐 매출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앞으로도 엄청난 수익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리다. 그러다 보니 사업이 그전에 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으로 찾아보시는 게 맞다 라고 누누이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질 때는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시장을 타고 사기를 치려는 행위들이 보이고, 시장이 나빠지면 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너무나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시장은 조금 냉정하게 보셔야 되겠죠. 현물 금액 같은 경우 PPA, 아리백 시장 같은 경우는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부분은 간단하게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이 있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문의를 받은 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분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하셨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봤다, 나는 인허가 서류를 봤다. 당신이 인허가 서류를 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허가증을 봤다. 허가가 나와 있으니 이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기사업 허가를 받는 건 여러 가지 행위 허가 중에 한 일부분일 뿐입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 내에는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갈 수 있고 환경영향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관 심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임야 같은 경우는 임모 축적도 조사, 경사도 표고도 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전용 허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달라지는지가 따르고, 건축 같은 경우도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이 없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쪽에 오수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가 클리어됐다라고 하더라도 한전에서 개통연계 가능한 허용 용량이 남아있어야 되고, 언제쯤 허용 용량이 여유가 풀릴지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 사안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죠. 지금 가중치 이슈가 너무 많은데 건축물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중치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줄줄이 소송이 들어갔고 에너지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소송에 이기다 보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소송해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건축물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분들도 당연히 생기겠죠. 무엇 하나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정말 나는 버섯 재배를 하고 정말 나는 닭을 키우는데 닭을 10마리밖에 안 키운다고 안 된대. 닭을 키우는데 개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된대. 닭을 20마리는 되고 10마리는 안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어요는
아무런 확정적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중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을 때 예전에 2008년, 9년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사업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컨설팅 비용 얼마, 한 3억까지 받는 경우를 봤던가, 되게 많은 비용들을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증을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면 이 지자체 담당자는 그걸 각 부서로 돌립니다. 의견을 회람하기 위해서 건축과 도시계획과 산직과 녹직과 도로과 상하수도과 개발행위과 관련돼서 모든 부서의 의견들을 회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증을 보면 허가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허가 조건들을 면밀하게 보시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근데 허가 조건에 보면 보편적으로 12개에서 15개 정도의 관련 부서들 의견서가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심의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허가 내주세요. 어차피 심의를 받아야 우리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어차피 안 받으면 우린 못하니까 허가증만 일단 내주시고 거기에 조건부를 명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득하고 사업 허가를 득해야 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행위를 먼저 득하지 않아도 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개발행위를 건축으로 득하고 사업허가를 득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태양광이 되고 태양광 가중치가 1.5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업허가증만 있으면 무조건 다 된다? 아니, 나는 분양을 받았는데 거기 허가증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계획표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언제까지 받는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받았더라고요. 무슨 허가를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업하는 허가를 다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사업 허가증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증입니까?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개발행위 준공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데 일반적으로 허가증을 가져왔다. 아니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넣었어요.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넣었다는 게 개발행위 준공을 수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지만 개발행위 준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두 가지 서류들이 이름이 복잡하다 보니 그것만 가지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 목록에 대한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준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넣으면서 사업은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 문의를 하지 마라. 우리가 얘기 다 해놨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분들,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내가는 경우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인허가 서류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인허가 서류 절차에 맞는 서류들이 정확하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업허가,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업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개통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다 보니까. 지금 REC랑 S&P 금액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다시 분양시장이 활개를 치려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설비들이 준공되는 시점, 제가 분양받으신다는 분들한테 공정계획표 받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전기사업 허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준공이 될 수도 없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 준공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면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죠.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같은 설비를 함에도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잘 잡아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라는 말씀도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은 이전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미리미리 준비하고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언젠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시작을 해서 지금의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개통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개발행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가야 하는 필수적인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시장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하는 입장에선 지금 시장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그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챙기더라도 정확한 서류를 정확한 일정에 맞게 정확하게 인허가를 득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무조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어요, 사업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가져와 보라면 이상한 서류 가져오시는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서류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봤을 때 설비가 안정적으로 완공이 돼서 발전사업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되는 시점의 수익성이나 매출은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지금의 높아져 있는 현물 금액들을 기준으로 수익성 분석을 해서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들을 그냥 받으시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그리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한번 전해드리고, 사실 이런 얘기가 뜸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이 공개가 됐다 보니까 이런 정도 기초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사태들, 요즘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또한 상담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중치 이슈들이 점점 많아지고, 내가 약속했던 수익성들이 안 나오고, 아니면 분양을 받았는데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문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라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RPS 입찰 결과 발표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달라지는 것들도 많고, 결과 발표를 하고 아마 내년까지 중간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이 조금 쏟아져 나오지 않겠나, 보안 사안들, 달라지는 것들 나오게 되면 수시로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